알레르기 비염 굉장히 괴로운 증상이죠.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고, 이럴 때 약을 지속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제제들 중에서 이 소총농탕이라는 제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점, 모두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약사의 약꿀팁.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아주 효과가 좋은 소총용탕이라는 제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굉장히 괴로운 증상이죠.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고, 감기하고 다른 점은 발열, 두통, 몸살 등은 없이 계절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약을 먹을 때는 증상이 호전되다가 약을 먹지 않으면 증상이 계속 유발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몸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유발되는, 특히 내 몸에 알레르기 인자를 많이 유발시키는 이런 히스타민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찾기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을 보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분증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법정 꽃가루가 날릴 때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가을철이나 먼지가 많아지는 계절, 그리고 겨울철 추워지는 계절에도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염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즘에 비염 환자들이 아토피 환자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약을 지속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약을 쓰실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제제들 중에서 이 소총농탕이라는 제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점, 모두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소총농탕은 모든 알레르기 비염엔 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중에서도 콧물, 코막힘, 특히 코가 물처럼 많이 나오고 코가 꽉 막혀 있는 형태의 콧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효과가 좋고, 차가운 바람을 불거나 차가운 공기에 맞았을 때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에 효과를 좀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찬 거를 많이 먹는다든지 수분 섭취가 굉장히 과량인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총농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알레르기 비염에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의 형태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땀이 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는 환자에게만 사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일반적으로 코가 약간 건조하면서 콧물이 약간 나는 경우에는 소총농탕이 아니라 갈근탕이라든지 이러한 처방들을 사용해야 하고, 콧물이 약간 찐득거리거나 불편해지는 경우에는 마행의감탕이라는 제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약꿀팁에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총농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방광과 계지, 발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땀이 나는, 특히 목덜미를 만졌을 때 약간 축축한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이 떨어진 경우에 쓰지 않는데, 한방적으로 모든 발한제, 땀을 내서 치료하는 제제의 경우에는 양어, 기운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는 손이 차다든지 몸이 너무 춥다든지 기운이 너무 처져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소총농탕은 발한을 시켜서 몸을 낫게 하기 때문에 목이 건조하거나 마르는 경우에도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소총농탕의 형태는 단순하게 콧물뿐만이 아니라 가래가 많은 기관지염이나 또는 알레르기 천식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주의사항에 맞춰 지켜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총농탕을 쓰실 때는 이런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는 제제를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총농탕의 연구 논문을 보면 실제로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소총농탕이 억제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요. 탈과립을 억제한다면 히스타민 분비를 막는다는 얘기인데, 역시 소총농탕이 히스타민 분비를 막는다는 거는 히스타민 차단제를, 리셉터 차단제를 쓰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총농탕 제제는 몸에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체액성 면역에 너무 치중돼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싱귤레어라든지 이런 어떠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약들을 사용하실 때도 소총농탕은 증상 완화제로 쓰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소총농탕은 어쨌든 간에 몸에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분 섭취에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찬 거를 많이 먹는다든지 한꺼번에 수분을 많이 먹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특히 목덜미 부위가 차가워지면 증상이 잘 낫지 않습니다. 찬바람을 쏘이게 되면. 그래서 목덜미를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소총농탕을 쓰실 때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는
뭐 서양의학적 합성의약품 제제만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이런 한약 제제를 쓰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약 꿀팁, 콧물 코막힘이 꽉 막혀서 이 증상 때문에 너무 심할 때는 소총용탕을 항히스타민제와 병행해 보십시오.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 추가로 마왕이 들어가 있는 제제들은 심장이 약한 사람이나 교감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즉 항콜린 작용에 예민한 사람들은 드시면 좋지 않고요. 전립선 증상이나 녹내장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항콜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좀 더 좋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약꿀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